신비로운 능력을 숨긴 부인.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덕보라는 착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덕보는 어느 야산 들머리에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런 그도 물론 처음부터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덕보에게도 가족이 있었지요. 덕보가 아주 어렸을 시절, 덕보의 부모님은 산으로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불행히도 산짐승에게 잡혀가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덕보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지만 덕보가 10살쯤 되던 해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어린 덕보는 혼자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주변의 이웃 어른들이 덕보를 한 번씩 들여다봐주고 먹을 것도 갖다주고 소소한 일거리도 챙겨주면서 그래도 끼니를 이으며 덜 외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덕보가 12살 때였습니다. 덕보는 제 몸보다 더 큰 나무찜을 지고 산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지요. 5, 6월 삼복더위라 시간은 오전이었지만 벌써부터 푹푹 찌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낑낑대며 걸음을 옮기던 덕보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지요. 당산나무 아래에는 덕보보다 먼저 온 어떤 선비 차림의 사내가 쉬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덕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물 한 모금 마시겠느냐? 선비는 표주박으로 만든 물병을 덕보에게 건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나이도 어린 녀석이 어찌 그리 욕심이 많은 게냐? 내 몸보다 큰 나무찜을 지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고만 있기에도 무척 위태롭구나.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낭패가 아니겠느냐? 덕보는 천천히 물을 마신 뒤 표주박 물병을 선비에게 돌려주며 예, 그렇지요. 조심히 내려가겠습니다. 가볍게 걱정하듯 나무라듯 하는 선비의 말에도 덕보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문득 덕보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나무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게로구나.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선비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잠시 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혼자 삽니다. 뭐라? 너 혼자 산단 말이냐? 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엔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마저 몇 해 전 돌아가셨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무리해서 나무찜을 해오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나이가 올해 몇이냐? 올해 12살입니다. 나는 옆 마을에서 서당을 하는 훈장이다. 언제라도 좋으니 서당으로 글을 배우러 나오너라.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니. 강민은 받지 않을 테니 걱정 말고. 그렇게 다행히도 좋은 훈장 선생을 만난 덕에 덕보는 힘든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장성할 수 있었던 덕보는 이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착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혼자 밭일하는 할머니에게는 밭일도 도와드리고 힘쓰는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하곤 했습니다. 덕보도 가난한 형편이라 힘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마음속으로는 이웃들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덕보도 이제는 장가를 들고 자기 가정을 꾸려야 할 것인데 누가 이 가난하고 착하기만 한 청년에게 시집을 오겠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덕보는 여느 때와 같이 나무를 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서 어떤 낯선 여인이 바위에 걸터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덕보는 슬그머니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휙 돌아보며 도련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에? 저요? 왜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걷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저기 산 아래까지 조금만 붙잡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쑥맥이었던 덕보는 거절하기도 수락하기도 뭐해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덕보의 팔뚝을 와락 붙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순간 한쪽 팔이 막대기처럼 굳어버린 덕보는 그 여인을 부축하며 천천히 산 아래로 내려갔지요. 내려가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인이 들고 있던 보자기 안에서 무엇인지 모를 쨍그랑 쨍쨍하는 쇠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들머리에 있는 덕보의 집 앞에 도착하자 이제는 평지라서 걷기가 조금 낫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내려왔네요. 감사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쩔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덕보가 그 여인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에서 몸을 좀 추스르고 난 다음에 떠나시는 것이 어떤지요? 그 상태로는 멀리 못 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자 여인은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오나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뭐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저야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은 덕보의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되었고 몇 달 후 이 젊은 남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편 덕보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던 훈장 선생은 옆마을의 서당에서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훈장 선생은 20해가 넘는 동안 학생들에게 글을 가르쳐 오고 있는 것입니다. 훈장 선생의 제자들 중에는 장성하여 장가를 간 사람들도 많았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었지요. 오랜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훈장 선생은 나이도 많고 건강에도 자신이 없어져 이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에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며 그동안의 제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훈장 선생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이곳에 서당을 열어 너희와 처음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구나.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테지. 너희들 몇몇은 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단다.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오르기도 하고 명망 높은 집안의 사위가 되었다고도 하더구나. 참으로 장하고 또 뿌듯하다. 나는 이제 곧 훈장 일을 그만두려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들이 다들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 부탁을 하나 하마. 다음 달 말일에 이곳 서당에서 너희들을 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올 때 말이다. 각자 음식을 해왔으면 좋겠구나. 마지막으로 너희와 글 공부를 함께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하겠다. 훈장 선생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훈장 선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제자들은 거의 2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덕보도 있었습니다. 덕보가 다행히 산속에서 여인을 만나 혼인까지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평소에 끼니는 밥보다는 나물을 많이 넣고 멀겋게 끓인 나물갱죽으로 겨우 때우는 정도였지요. 사실 어린 시절 덕보는
다른 아이들처럼 돈이나 곡식을 낼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훈장 선생이 덕보를 받아주었고 기꺼이 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요. 덕보는 그렇게 훈장 선생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텐데 말입니다. 덕보는 훈장님을 뵐 면목이 없었지요. 덕보는 방에 앉아 크게 한숨을 쉬며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덕보 부인 신씨가 점심으로 나물갱죽을 내왔으나 덕보는 벽에 기대어 앉아 그저 쳐다만 볼 뿐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부인 신씨가 물었습니다. 어째 점심을 안 자시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시오? 예전에 내게 글을 가르쳐 주신 훈장님이 제자들을 보고 싶다 하시면서 찾아오라 하시는구만. 그런데 문제가 음식을 장만해서 가야 하는데 우리 사는 것이 변변치 않으니 어찌 해야 할지 고민이네 그려. 나물갱죽을 끓여갈 수도 없지 않은가? 근심이 돼서 그러네.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어? 그저 우리 먹는 대로 해다 드리면 되지. 없는 걸 어째요? 뭐 도둑질을 해갈 수는 없는 일 아니오. 신씨가 그렇게 위로했지만 덕보는 여전히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씨가 말했습니다. 아이 참, 알았소, 알았어. 내가 어찌 해볼 테니 걱정 말고 일단 밥이나 잡수시오. 덕보는 그제야 밥상 앞으로 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서당으로 가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덕보 생각에는 신씨가 뭐라도 음식을 해주겠거니 생각했는데 부엌에도 안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덕보는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덕보의 마음을 눈치챈 것인지 잠시 후 신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구석에 있던 오래된 작은 노쇠솥, 그러니까 새옹을 꺼내어 뽀얗게 빛이 나도록 정성스레 닦았습니다. 그리고 새옹의 뚜껑을 덮은 후 방 윗목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덕보는 그런 신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걱정하지 말라 했으니 그저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덕보는 서당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신씨는 부엌에서 보자기에 싼 새옹을 들고 나와 집을 나서는 덕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나랑 처음 만났을 때 갖고 온 것 아니요? 네,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꼭 잘 가져오시오. 덕보는 갸우뚱했습니다. 그 안에 신씨가 무슨 음식을 담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니 말이지요. 생각이 많았던 덕보는 서당을 향해 천천히 갔습니다. 서당에 도착해 보니 이미 장성한 많은 제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덕보가 들고 있는 보자기를 보더니 수군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람 수가 몇인데 새용 하나만 딸랑 들고 오다니 말이 되냐?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숟가락씩이라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가져와야지. 참 성의 없네. 덕보는 그저 부인만 믿고 그들이 하는 말은 못 들은 채 넘겼습니다. 공부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가져온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덕보는 새옹을 훈장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선생님,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한번 드셔보십시오. 보자기를 풀고 새옹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나물갱죽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훈장 선생이 처음에 딱 보고는 다른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에 비하면 초라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여러 사람이 맛이라도 한 번씩은 보아야 할 텐데 그러기엔 그 양도 너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훈장 선생은 그저 맛만 보겠다는 생각으로 숟가락을 들었지요. 그런데 먹다 보니 너무 맛있는 나머지 새옹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훈장 선생은 그렇게 배불리 실컷 먹은 후 새옹을 상위에 딱 내려놓았습니다. 덕보야, 맛이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훌륭하다. 네 덕에 아주 잘 먹었다. 그런데 이를 어쩐다니. 너무 맛이 좋아서 내가 다 먹어버렸다. 이거 보거라. 라고 말하며 새옹안을 들여다보는데 싹 비운 줄로만 알았던 음식이 다시 새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깜짝 놀란 훈장 선생이 덕보에게 새옹을 내밀어 보여주었습니다. 덕보야, 이것이 그저 평범한 새옹이 아니었구나. 이런 신비한 새옹이 있다니 정말 놀랍다. 나는 배가 부르도록 먹었으니 너희도 가져다 맛을 좀 봐라. 그런데 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먹는데 신기하게도 새옹 안의 음식은 줄어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다음 사람에게 새옹을 넘기면 새옹 안의 음식은 이제 막 해온 것 마냥 다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훈장 선생이 말했습니다. 덕보야, 대체 이런 귀한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저의 처가 갖고 있던 겁니다. 아, 그래. 이제 보니 덕보가 장가를 제일 잘 들었구나. 허허. 훈장 선생이고 제자들이고 모두 덕보가 가져온 새옹에 감탄했습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고 음식 맛에 대한 칭찬도 끊이지 않았지요. 한편 훈장 선생의 제자들 중에는 용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태는 이 고을에서 가장 부자인 박서방의 외동아들로 매우 심술궂으며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필코 가져야 했고 자기 앞에서 다른 이가 칭찬 듣는 것 또한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보가 훈장 선생에게 칭찬을 듣는 그 순간 용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이런 젠장. 저 지질이 가난하고 하찮은 덕보놈이 나보다 장가를 잘 들었다고? 참네. 그게 말이 되냐고. 아무래도 내가 저놈 마누라를 한번 보러 가야겠구만. 그리고 저 새옹도 뺏어야겠다. 하고 나쁜 생각을 품었지요. 다음 날 해가 진 후 용태는 덕보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용태네 집에서 덕보네 집을 가려면 작은 개울 하나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개울을 건너 덕보네 집에 도착한 용태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용태가 알기론 덕보네 집은 집터에 가마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담장도 없는 아주 작은 단칸짜리 초가집이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덕보네 집이 있던 자리에는 담이 잘 둘러져 있었고 그 안에는 단정하고 아담하게 지어진 기와집 한 채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뭐야? 뭐지? 내 눈이 어떻게 됐나?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용태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담장 너머로 집 안을 살펴보니 한 여인이 등잔불 앞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태가 참으로 꽃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괜찮은데? 어서 들어가 보자. 용태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담벼락을 따라가며 대문을 찾았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대문이 보이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찾아 담장 주위를 뺑뺑 돌던 용태는 이상하게도 대문을 찾을 수 없자 그냥 담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이럴 수가 담벼락의 높이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태는 밤새도록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용태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어리둥절하고 멍한 것이 마치 귀신에 홀린 듯했습니다. 거참 희한한 일이구나. 내가 내일은 해가 멀쩡히 떠 있을 때 그 망할 놈의 덕보집에 다시 찾아가 봐야겠다.
용태는 점심밥을 먹고 낮잠을 한숨 잔 뒤 덕본의 집으로 갔습니다. 개울을 건너기 전에 덕본의 집을 보니 개딱지만 한 담도 없는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바로 용태가 기억하던 그 덕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울을 건너가니 또 어제처럼 덕본의 집은 단단한 담이 둘러진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담 너머로 집 안을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오늘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려니 이번에도 대문을 찾을 수 없었고 담을 넘어가려 했더니 담이 어느새 지붕 꼭대기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용태는 어떻게든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 해가 지고 밤이 새도록 덕본의 집 주위를 돌아다녔지요. 역시 또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용태는 얻은 것 하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며 개울 너머의 덕본의 집을 돌아보니 덕본의 집은 다시 담도 없는 초라한 초가집인 것입니다. 아니, 덕보 이놈, 도대체 뭔 주어를 부리는 거지? 아무튼 기다려라. 무슨 수를 쓰던 그 여인을 꼭 만나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이니?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용태는 거듭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덕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덕본의 집은 이번에도 역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오늘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용태가 담벼락 주위를 빙빙 돌며 들어갈 곳을 찾고 있는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태는 얼른 그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가니 용태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바느질을 하던 아름다운 여인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지요. 여인은 용태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방 안에는 훌륭한 주안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용태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과 나는 평생을 함께할 연분인 듯합니다. 덕보 그 사람은 그저 잠시일 뿐이지요. 일단 저와 함께 재미나게 놀고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천상으로 올라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어떠신지요? 용태는 눈앞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살갑게 해주면서 또 평생 함께할 인연이라고 말해주니 그저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용태는 여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두 손도 잡고 또 얼싸안고 그리고 입도 맞추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여인에 취한 용태는 그저 행복했지요. 어느새 시간이 자정쯤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천상으로 가서 재미나게 살자고요. 여인이 청사초롱에 불을 밝혀 청 나서더니만 서방님, 그래도 이 집에서 몇 해를 살았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지요? 여인은 청사초롱을 들고 뒷곁으로 해서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이제 가시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여인과 용태가 나란히 서자 잠시 뒤 두 사람의 발이 바닥에서 떠오르더니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계속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덕보가 뛰쳐나왔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것인지 갑자기 나타난 덕보는 하늘을 향해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며 왜 자기만 두고 가냐며 제발 돌아오라 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불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에 비친 여인의 그림자가 방문에 드리워진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덕보는 방문을 슬며시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이럴 수가. 부인이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덕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무엇을 말입니까? 아니, 당신 꿈꾸셨소? 자다가 갑자기 뛰쳐나가길래 왜 그러나 했지 뭐유. 뭐? 꿈? 내가 꿈을 꾸었다고? 참 신기하네. 라고 하면서 덕보는 자기 얼굴에 범벅이 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니, 이건 무슨 소리지? 부인은 바느질을 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지요. 아까 그 사람 누구? 부인은 고개를 들어 덕보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요 앞 길가에 감나무 있지 않소. 아까 보니 어떤 사람이 빗자루 하나 들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용을 쓰던데 아무래도 감나무 위에서 떨어진 것 같군요. 궁금하면 한번 가보시지요. 이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싶은 덕보는 급히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사내가 감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보니 그 사람은 바로 서당에서 함께 공부했던 용태라는 놈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놈이 여기 왜 있는 거지? 덕보는 용태의 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죽은 것만 같이 꿈쩍도 안 하던 용태는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겁에 질려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초점 없는 눈빛이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지금 죽은 것이냐? 아니면 산 것이냐? 아니, 니놈 처가 나를 하늘에서 떨어뜨렸단 말이다. 내가 그 높은 하늘에서 미친 듯이 떨어졌다고. 어허, 용태. 정신 좀 차려. 무슨 헛소리여. 그냥 감나무에서 떨어진 것뿐이라고. 자기 몸도 더듬어 보고 또 주변을 둘러보던 용태는 그제서야 통증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지요. 그래도 정말 살았구나.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갑자기 덕보에게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덕보,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러겠네. 라고 말한 후 일어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용태는 성치 않은 몸으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며 다급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덕보네 집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말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그것은 바로 부인 신 씨의 신묘한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보 부인 신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지닌 특별한 사람이었지요. 사실 덕보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외롭게 살아온 착한 덕보의 가족이 되어주고자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덕보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에게 또 다른 불행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곁에서 지켜주었지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던 부인 신 씨는 나쁜 마음을 먹고 헛된 욕심을 부리던 용태를 혼내주기로 했고 신비한 묘수를 부려 그에게 크게 벌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덕보는 그녀의 기묘하고 신비한 능력을 여전히 모릅니다. 알 리가 없지요. 그저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나타난 보물 같은 예쁘고 다정스런 세상 가장 소중한 부인일 뿐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